오픈소스 프로 소프트웨어, 이번 전체 수업의 큰 주제를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인데 줄여서 OSS라고 합니다. 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해마다 굉장히 좀 성장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전에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작았기 때문에 시장도 작았는데 지금 보시면은 전 세계 OSS 시장에서 얼마큼 성장한지를 보면은 거의 쭉 선형으로 증가하고 있죠. 보시면 2012년에서부터 2016년, 17년은 예측이긴 하지만 2012년에 비하면 거의 2배 이상 성장할 걸로 보입니다. 이 정도고요. 국내에서도 되게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오픈소스에 대한 사용을 되게 꺼리는 추세가 많았습니다. 혹시 이 중에 시스템 엔지니어 분 계신가요? 네, 시스템 엔지니어와의 트러블을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요. 보통 저도 하는 일이 프로그래밍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술들을 다룰 때 오픈소스들을 도입하려는 시도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아마 이 시점쯤에서는 여러 가지 좋은 오픈소스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는데 오픈소스를 시스템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꺼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좀 그런 경향이 많았어요. 왜냐면 유지보수도 어렵고 그다음에 기술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도 부족하고 오픈소스를 도입한 사람이 만약에 퇴사를 하거나 자리를 옮겨버리게 되면 그 시스템을 관리할 사람이 없어지고 뭐 여러 가지 유지보수의 문제가 이슈가 좀 컸거든요. 그래서 오픈소스에 대해서 시스템 엔지니어들이 도입을 꺼리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 요즘은 많이 공개가 돼서 공개되고 오픈소스에 대한 기술 기반이 많이 확장됐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적은데요. 예전에는 국내에서도 많이 꺼렸었죠.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2016년, 2017년 예측치를 포함해서 국내 오픈소스 시장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국내에서 다루는 오픈소스도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좀 이따가 쉬는 시간에 오픈소스에 대해서 검색만 해도 국내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들이 주로 있을 겁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OSS, 오픈소스 시장은 계속 성장하고 있고요. 기술들이 어차피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시기가 지금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크게 한 이 정도, 세 가지 정도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제일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게 운영체제죠. 보통은 예전에는 단순히 그냥 리눅스 운영체제에 대해서 오픈소스로만 제공이 됐는데 최근에는 클라우드 서비스나 아니면 가상화 솔루션 도입이 되게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적용하기에 적절한 운영체제가 뭐냐면 리눅스 같은 계열이죠. 근데 여기다가 여기서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클라우드 플랫폼이나 아니면 가상화 플랫폼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내부의 커널을 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부 코드를 적당히 수정을 해서 클라우드에 최적화할 수 있는 운영체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운영체제에서 오픈소스가 많이 쓰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 같이 모바일 OS도 오픈소스 시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래서 오픈소스에 사용되는 한 축이 운영체제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축으로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예전에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오라클이나 아니면 DB2라든지 아니면 MS SQL이나 SQL 서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벤더사에서 공식적으로 돈을 받고 제공하던 데이터베이스들이 많았는데요. 물론 지금도 그 데이터베이스들은 아주 훌륭합니다. 굉장히 좋은 기능을 자랑하고 있고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그거에 견줄 수 있을 만큼 성능 좋은 오픈소스 플랫폼들이 많이 나왔어요. 대표적인 것들이 큐브리드 DB라든지 아니면 스카이DB 그리고 MySQL도 오픈소스인데 최근에 MySQL 자체가 오라클에 흡수됐죠. 그러면서 오픈소스에 대한 반론하고 여러 가지 좀 견해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MySQL을 오픈소스 형태로 제공하던 여러 개발팀들이 나와서 MariaDB라는 형태의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또 만들었어요. 오픈소스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MySQL 데이터하고 거의 100% 이상 호환이 됩니다. 대신에 거기다가 더해서 MariaDB 자체가 제이슨 다큐멘트라든지 특정 형태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포맷도 더 넓게 제공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MySQL에서 MariaDB로 바꿔서
플랫폼을 변경하는 추세도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포스트그레스QL 같이 모든 오픈소스 기반의 데이터베이스들이 이만큼 늘어났고요. 뒤쪽으로 가면 데이터베이스뿐만이 아니고 그냥 NoSQL 서비스들도 있는데 NoSQL 서비스들도 대부분 다 오픈소스로 제공이 되고 있는 경향이 되게 큽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게 클라우드 컴퓨터 및 빅데이터 부분이에요. 클라우드 컴퓨터 및 빅데이터 부분에 처리할 때 보면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AWS 아시죠? 굉장히 요즘 아마존을 먹여 살리고 있고 굉장히 핫한 서비스인데 아마존 AWS나 아니면 구글 클라우드 같은 서비스들이 보통 대부분 오픈소스 기반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존 AWS 중에서 대량 데이터 분석을 가능하게 만든 솔루션들이 몇 있는데요. 레드시프트 같은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이 레드시프트 같은 솔루션들은 보통 저희도 사용하고 있는데 데이터를 대충 한 8억 건 정도를 쌓아놓고 이걸 그룹으로 묶어서 조인해서 한 3가지 정도로 3중 조인 정도를 걸고 테스트를 해도 한 8억 건에 대한 데이터가 한 3초 정도만의 데이터가 나와요. 굉장히 성능이 좋은데 이런 서비스들이 오픈소스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포스트그레스QL을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가상 이 클라우드 서비스들은 규격하고 상품의 가치를 매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걸 유료 서비스 모델로 도입하면 거기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오픈소스나 아니면 무료로 제공되는 상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위치에 오픈소스가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클라우드 컴퓨터 쪽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사용을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둡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둡이나 R 기반 등에서 빅데이터 기반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소프트웨어들은 대부분 오픈소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스택 플랫폼 같은 것들도 오픈소스로 이루어져 있죠. 이렇게 오픈소스가 활용되고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들만 다뤄도 사실 거의 한 1년 이상은 학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방대해요. 분야도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오픈소스 라이센스들은 대충 이 정도로 크게 나눠집니다. 아마 몇 가지 라이센스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GPL, LGPL, MPL, BSD 라이센스, 그 다음에 아파치 라이센스 같이 몇 가지 대표적인 라이센스들이 있습니다. 자, 우선 살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라이센스들은 무료로 이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배포도 할 수 있고 다 허용됩니다. 소스 코드, 원시 코드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스 코드를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전부 다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좀 나눠집니다. GPL이나 LGPL, MPL 라이센스까지는 2차 저작물지 저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오픈소스 코드를 가지고서 2차 소프트웨어를 만들면 이 코드에 대해서도 오픈소스로 공개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에 3가지 라이센스를 가진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를 제작을 했으면 그것도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 여기 뭐 BSD 라이센스, 아파치 라이센스 2차 저작물에 대한 공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GPL 같은 경우에는 독점 소프트웨어하고 결합해서 사용할 수가 없고요. 나머지는 다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들을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센스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GPL인지 아니면 LGPL인지 뭔지 여러 가지 공개 내용에 대해서 가령 예를 들면은 GPL 라이센스가 있는데 상용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라이센스가 문제가 됩니다. 2차를 무조건 공개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걸 상용으로 나누면서 상용 소프트웨어들이 보통 소스 코드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GPL이나 LGPL 같은 저런 라이센스를 이용해서 소프트웨어를 만들면 상용이긴 하더라도 2차 소프트웨어를 공개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